유동호, 양혜정과 복주가를 만드는 사람들! 사람들! 이 방송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선거 관리 규정에 따라 만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불가피하게 저 혼자 일단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옆에 아도니스님이 있거든요. 저분이 이제 또 날카롭게 몇 질문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양희정 선생님 저 아래 내려가시 있는 사정이 있어가지고요. 혹시 시간 되면 우리가 간만에 한번 특파원 보고는 아니지만 연결해가지고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지겹더라도 저랑 쭉 가야 돼요. 오늘 방송은. 두 분 거의 뭐 앞에 계신 두 분 있어요. 오늘 방송은 특별하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 운영위원장을 뽑는 두 분이 후보를 모시고 방송을 합니다. 벌써 청취율 시청률 떨어질 소리가 약간 들리는데 약간 좀 불안하게 합니다만 양희정 연결한다는 거 꼭 알려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창호입니다. 네, 최창호 위원장님하고 위원장님하고 둘이 나오셨습니다. 내만복 선거 특별 방송이죠? 네네, 네, 그렇죠. 오늘, 네. 아도니스님 목소리 간만에 들으니까 반가워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청취율 떨어질까봐 쭉 뭐 거의 1년여 네네. 안 나왔는데 오늘 불가피하게 네, 양혜정 진행자가 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맞아서 엊그제였죠? 네. 지금 현재 지금 광주에 들어가 있어요. 아무나 네. 가는 건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오늘 부득이 제가 나왔는데 네. 널리 양해 부탁드리고 뭐 많은 말은 하진 않겠습니다. 중간에 뭐 깨소금 같이 조금씩만 끼어드는 네네. 그런 역할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양념 요즘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단어 이거 좋은 단어인데 아무튼 네. 조심해야 되고 어차피 버리는 회다 싶어서 끼어드는 거죠. 표정이 거의 뭐 눈이 반 풀렸어. 그냥 녹음합시다 이런 표정이야. 그렇죠. 오늘 이 또 내만복 선출직 임원 선거 운동 기간이 네. 다음 주 화요일까지예요. 웬일이니? 그래서 며칠 안 남아서 불가피하게 그렇죠. 지금 일요일 저녁에 네. 두 분 모시고 급하게 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네, 뭐 여러 상태가 안 좋지만 우리 그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그렇죠. 방송을 듣고 네. 알겠지만 이 TV 토론뿐만 아니라 토론을 통해서 그렇죠. 지지율이 팍팍 바뀌었습니다. 네. 네, 더 이상 이제 내용 없는 그런 거 얼굴만 가지고 안 된다. 그렇죠. 네, 얼굴만 가지고 출마할 수 있는 때는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시대 정신이 얼굴 패권주의, 외모 패권주의 시대다. 뭐 이런 그래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래요? 외모 위주로 이제 그 얼마 전 대선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얘기 돌고 있는데 얼굴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네네. 아름다운 목소리 네. 두 분 위원장님 후보 모시고 방송 재밌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난 대선보다 더 중요한 선거예요, 이게. 그렇죠. 내만복 회원 200여 분이 이 방송을 주시하고 있다는 거죠. 서두가 길었습니다. 여기 앞에서 좀 잠자려고 하죠. 연세가 있으셔서 그렇죠. 빨리 여쭤봐야죠. 우리가 빨리 해야 돼. 네. 아무래도 이제 선거 아니겠습니까? 두 분한테 공식적인 질문을 그래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듣는 분한테. 그래도 출마의 변 각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하실까요? 순서대로. 단도직입적으로 왜 네, 나오셨는지. 그렇죠. 왜 나왔냐? 네, 이거지 그렇죠. 결론은. 왜 나왔냐 이거죠. 그렇죠. 포스터로 한번 나갔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요것도 음성으로 자세하게 좀 알려드려야죠. 그렇죠. 회원분들한테. 그렇죠. 네, 최창호 위원장님. 네. 저가 먼저 해야 되는가 본데요. 시작하자마자 나이 얘기부터 하고 자기들은 늙지 않는가 하여간 네. 강력한 유감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강력한 네. 유감은 아니고요. 네. 알고 보면 저도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네. 왜 나왔나 이러면 나올 또 나름의 변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제 내만복이 출발한 지 지금 5년 됐는데요. 이제 자리를 약간 좀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보기에는 그래도 나름의 궤적을 그리면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도 해봅니다만 실제로는 많이 또 부족했고요. 이제 전 그 사이에 공동위원장으로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했지만
또 5년이 지나고 또 다른 또 5년이 시작될 건데 이제 그 5년의 기간 중에 이 2년을 책임맡게 되는 뭐 그런 중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전을 하게 된 거는 네. 이 내만복이 또 더욱 한 걸음 더 발전하는데 뭐 작은 밑거름이라도 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민생 또 복지가 또 중요한데 그런 문제, 특히 주거복지에 있어서 저 역할이 또 나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서게 됐습니다. 네, 좀 시간 좀 지켜주시고요. 시간. 네, 오모래 위원장님 방금 시간 좀 지켜주시고요. 예. 시간이 얼마입니까? 아이고, 그쵸. 아무튼 듣는 사람 입장에서 좀. 저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이제 질문이 많은데 끝나가지고, 네, 출마의번으로 다 끝났어요. 예. 네. 근데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룰을 미리 설명해 알겠습니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제부터 네. 예.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 예. 워낙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내만복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이 하시기보단 구관이 2년을 좀 더 모는 게 지금으로서는 적합치 않겠나는 조금 오만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마를 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일 아쉬웠던 건 저희 내만복이 일정한 사회단체로서의 시민권을 얻었는데 우리 조직 기반은 되게 취약해요. 그래서 제가 2년을 더 임원을 하게 되면 회원 수도 많이 늘려서 상근자 수도 늘리고 또 청년들도 여기 와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의 안정화 뭐 그런 미션에 제가 좀 복무하고 싶어서 출마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촛불이 있었고 시민의 열망, 국민의 열망에 의해서 이제 정권이 바뀌었던 그런 뭐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도 이제 복지국가에 관련된 운동사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듣고 계시는 투표하실 분들은 많이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궁금하신 일 있으면 언제든지 그렇죠. 예. 이 방송 듣고 나서 직접 뭐 선거 중이라고 놔주든 직접 뭐 연락 주시거나 댓글 달아주거나 뭐 전화 올리겠습니다. 항의성 댓글도 괜찮습니다. 네. 네. 아무튼 뭐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한 가지 지금 우리 내만복 선출직 임원 선거가 지난 대선보다 사실 더 중요한 선거일 수가 있거든요. 우리 회원분들하고 그렇죠.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가는 데 있어서.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지난 대선을 앞두고 내만복 이슈되게 이 후보자들 공약 늦게 나온다. 그죠. 네, 이걸로 저희가 대단히 비판을 많이 했어요. 네네. 네, 그렇죠. 재정 공약 빈약한 거하고. 네, 그렇죠. 근데 정작 우리 내만복 선거에서 출마의 변이 선거운동 기간 후반에 네네. 이틀 남겨도 이렇게 한 3일 정도 남겨도 늦게 나온 거. 네네. 요거 어떻게 봐야 될지 제가 참 이게 난감하더라고요. 제가 네. 그냥 저도 그냥 좀 어떤 질문이고 내용이 있는가 보려고 했는데 내용이 아직 접수가 안 됐다는 말 듣고 내용이 뭐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또 방송을 준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네. 아니, 저 늦게 나왔는지 좀 이렇게 궁금해요. 두 분 위원장님께. 오늘 네. 질문하시는데 저기 예. 늦게 나온 이유. 예. 그렇게 비판을 많이 하셨는데. 예, 이제사 이제 이 녹음 이 방송을 하면 거의 선거운동 마무리 지점에 나갈 거고 우리 유권자이시죠 회원님들이 여러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빠른 사과를 하셨어요. 역시 빠른 사과를 역시 사과로 끝. 네, 정치인 다 역시 네. 틀려 구관 명가이다. 빠른 사과. 그렇죠. 최 위원장님요. 눈빛이 뭐가 늦어 이 표정이었어요. 이제 뭐 4명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핑계 같습니다만 이틀 전에 이 방송이 나간다고 하는 건 너무 큰 정말 잘못이죠. 이제 라디오로 이제 나가게 됐는데 선거 끝나고 나서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겠다. 조금 전에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선거 끝나고 나서 이걸 듣고 나서 이게 뭔가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마음이 이 출마자로서 무겁습니다. 오늘 밤 빨리 이제 편집해서 내일이면 이 방송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투표는 수요일부터 나흘 동안
예, 다음 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아도니스님이 그럴 일 없다. 투표 전에 확실하게 당신들 방송 다 그렇죠. 보게 네. 하겠다는 눈빛이 강렬한데요. 아 그렇죠. 또 이게 아, 문자 이제- 메시지로도 회원분들께 쭉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네. 말씀은 그 말씀보다 이제 이거를 네. 선거 끝나고 나서 열어보시는 분이 있을 거라는 거죠. 아, 그러실 수도 있죠. 네. 이 시기가 짧으면. 네네. 네. 이쯤에서 그럼 네. 양혜정 진행자한테 한번 뭐 핵심 질문을 좀 여쭤볼까요? 예, 쑥스럽긴 하니까 네네. 직접 통화해 주세요. 통화 가능합니까? 네네. 지금 이제 광주에서 올라오는 길일 텐데 그래요?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어우, 되게 기네요. 이거 거의 실시간이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동호 양혜정과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사람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없어서 하니까 아까 좀 이상했어요. 네. 녹음되고 있습니다. 네. 예. 아, 그래요? 네네. 아, 네, 지금 잠깐 소음이 있을 예정이에요. 지금 여기- 일행분들이 조금 차에서 내릴 예정이라. 아, 그래요? 아 그러시군요. 아, 제가 지금 광주에서 전라도 그러니까 광주를 다녀오는 길이라서 네. 일행분들이 지금 내리고 있고요. 네. 아직 저는 집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광주에 왜 내려갔다 오셨어요? 아, 그 5.18이 있었잖아요, 저희. 네네. 그래서 아직 저는 광주 이렇게 처음 내려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몇몇 분 이제 가신다고 해서 사회복지 노조에서 또 그 세월호 관련해서 목포 신항이랑 팽목항 그리고 광주를 방문하는 걸로 계획을 짜서 저도 같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신 느낌은요? 뭐 다녀온 느낌은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다녀온 데가 그 예전에 이제 구 전담도청 그 마지막 항쟁지였죠. 아. 최후 항쟁지를 이렇게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역사적인 사실은 이제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그 총탄의 흔적이나 그런 것들이 좀 생생하게 좀 남아 있을 줄 알았는데 완전히 거기 안에를 다 뜯어 고쳐서 칠을 다 해버리고 건물의 일부는 허물어 버리고 아시아 문화 전당이라는 걸 만들어놔서 그냥 정말 근데 그게 이제 뭐 박근혜 정권까지는 또 이제 오픈도 안 됐었대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열렸는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이제 그 유가족분들이나 거기 대책위에서는 거기를 다시 복원해라 예전처럼 예전에 그 37년의 모습으로 복원해라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는 아직까지 이제 공사가 중단된 상태예요. 협의가 아예 안 됐으니까. 네. 근데 일부 지금 그 완공된 데는 저희가 둘러봤는데 그냥 정말 박물관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생생한 역사의 현장이 아니고 그냥 아예 예술적인 어떤 표현을 했다라고 하면서 박물관처럼 그 과거에 정말 저희가 무슨 뭐 일제시대나 뭐 조선시대 보듯이 어떤 그냥 역사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처럼 나타내는 박물관처럼 꾸며놔서 그냥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여전히 한쪽에서는 그 투쟁을 하고 계시고 예전에 그 모습 그대로 그 민주주의가 어떤 꽃을 피고 그 시작이 됐던 그 모습을 그대로 복원하고 최후의 어떤 항쟁지 그 모습 그대로 복원해라라고 좀 하고 있는 거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을 했다고는 하는데 이제 뭐 반 정도 좀 이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를 좀 둘러보고 지금 왔습니다. 네. 지금 목소리만 봐도 상당히 화가 나 네.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안 좋을 때 네, 죄송합니다. 먼저 사과하고 시작할게요. 네 오늘 저 대신 진행하시는 거예요? 대신이라뇨. 부족한 걸 채워줄 뿐입니다. 아, 그 유동호 쌤은 좀 멀어요, 감이. 아, 그래요?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하시라고. 네네. 말씀 좀. 평상시에 우리 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지금, 그럼 저 두 후보자분들은 나와 계신가요? 네네. 예, 나와 아,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결된 김에 이제 광주 올라오는 김에 여기 오늘 그 두 위원장님 후보 네네. 나오셨는데 네. 아. 질문. 네. 네, 제가 중요한 이 날카로운 순간에 질문. 또, 같이 함께 못 있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네네. 네. 지금 그 임기가 어떻게 되시죠? 위원장님이? 네, 앞으로 2년입니다. 이제 선출되시면. 앞으로 네. 2년. 네네네. 그래서 지금 장기 집권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5년 집권하셨고요. 네. 네, 장기 집권하시고 또 제가 혹시나 해서 이렇게 봤더니 또 후보자가 없으신 거예요. 아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아, 이게 민주주의인가? 아픈 데를 네, 찔러주네. 다른 입 후보자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다른 그쵸 공동 여기서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내만복 정관상 공동운영위원장을 3분까지 뽑을 수가 있죠. 근데 네. 이제 이번에 세 분까지요. 네, 네. 근데 2분만 이제 입후보 하셔서 미달인 거예요 지금 미달. 찬반 투표를 해야 되는 아, 지금 두 분이 맡고 계신 거 아니에요? 현직이시죠. 현직이신데 또 이제 네. 또 출마를 하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두 분이 다른 사람 입 후보자 하는 걸 맡고 계신 거 아니냐고요. 역시 날카로운 전에 닮으죠. 그건 제가 직접 답변을 들어봐야겠는데요. 네. 아, 네네네. 그런 루머가 지금 돌고 있습니까? 가짜 뉴스입니다. 최창호 위원장님께서는 후보께서는 가짜 뉴스라고 단호하게 선을 껐습니다. 네, 오건호 위원장님. 뭐 저는 모르는데 네. 뭐 이렇게 다른 곳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고는 들었습니다. 네네. 출마를 하려고 예, 출마를 하려고 뭐 그런 거겠죠. 그렇지만 이제 막은 건 아니다. 막은 건 그쵸? 아니다. 근데 네. 아마 그분들이 워낙 기존의 두 위원장님이 너무 잘하시니까 나오고 싶으셨겠지만 아마 차마 뭐 입후보 못하신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예의가 바르신 것 같아요. 네, 뭐 나왔어도 안 될 것이다, 뭐 이런 표정이었어요. 다른 질문 있나요 혹시? 제가 그러면 그냥 질문만 막 드릴게요. 네. 답변은 유동수님이 알아서 정리해 주시는 걸로. 네네 알겠습니다. 예. 아, 네, 그 새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박근혜 정권에서와는 조금 다른 시민단체의 어떤 그 역할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떤 역할에 좀 중점 두실 건지 좀 두 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상당히 날카롭고 또 어려운 질문. 역시 유동호 네. 양회점과 복지국가를 네.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인기 방송. 벌써 네. 이게 아, 서울 진입한 것 같아요 이분. 그렇죠. 그래서 네. 분위기가. 네네. 어떻게 아셨어요? 보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만 더, 하나 더. 드리고, 그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뭐 이제 그 질문이기도 하고 한데, 사실 그러니까 지금 나오셔서 제가 같이 옆에 있지는 못하지만, 네. 정책이나 앞으로 이제 단체가 지향해야 될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내만복은 제가 이제 봐서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직접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5년 가까이 좀 옆에서 봤는데, 그 회원 간의 어떤 꾸준하고 되게 끈끈하고 또 잘 소통되는 이런 그 내만복의 모습이 되게 저는 좋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별로 이렇게 안 챙겨주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일만 좀 많이 가끔 이렇게 시키시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셔서 앞으로 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팟캐스트가 지금 정치 시사 분야에 50위 안에 진입하면 네. 어떻게 해주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듣고 싶어요. 그렇군요. 답변 듣고 50위 네. 진시키겠다. 네네. 시사 정치 분야 지금 이제 우리 네, 방송이 50위. 현재 네. 이제 최고 70위까지 올랐던 네. 적이 있는데 50위 안에 들을 네. 경우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런 네. 질문이시네요. 핵심적인 네, 질문 개인적인- 감사합니다. 네, 그 회원으로서의 어떤 그 개인의 네. 질문이기도 하고요. 네. 또 이제 방송을 통해서 또 공약을 하시면 지키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통화 사항이 조금 힘든 그렇죠. 점이 네. 있어서 네, 중요한 질문. 고속도로에서 통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여기까지 통화는 마치고 질문은 네, 네. 답변은 나중에 이제 녹음본을 네, 편집본을 네. 들어보세요. 라디오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면 네. 지금 답변을 알겠습니다.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들리시면 네. 배터리가 네, 없는 네. 것 같아요. 예, 잘 안 들리시나 봐요. 죄송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조심히 올라오시고요. 네. 항상 옆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조심히 네, 올라오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조심히 네. 가세요. 네. 네. 네, 지금까지 네. 서울에 올라오고 있는 양혜정 우리 MC 분 진행자 분하고 되는데 두 가지 질문이었어요. 문재인 정부 지금까지 복지 운동으로는 안 될 것이다. 말했고 어떻게 할 거냐.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먼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것도 그건데 이제 맨 처음에 뭐 왜 장기 집권을 하냐 이 얘기 간단하게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있었어요. 그게 사실 오늘 네. 방송의 또 핵심이긴 하죠. 네. 근데 사실은 네. 이 장기 집권은 아무튼 저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좀 책임 의식 같은 게 좀 많이 들고 또 미안한 마음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동안에 활동을 좀 더 잘했으면 이 공동운영위원장으로 나올 사람이 많지 않았겠나.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또 동지고 또 뭐 나이나 뭐 또 경험으로 보면은 뭐 약간 더 또 후배인 사람들도 있고 그럴 텐데 분들하고 같이 활동을 활발하게 못해서 이런 또 결과가 있지 않나 하는 미안한 마음이 한편으로 또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네,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정리해 주시고요. 네. 세 번째 정보에 세 번째 질문 죄송합니다. 50위 안에 들어가는 거요? 네. 네, 그 이따가 얘기할까요? 예. 두 번째 띄고 세 번째로요? 두 번째 뭐 이야기를 예. 그거 먼저 문재인 할까요? 정부 네. 그거가 어려운 질문이니까 그러면 어려운지가 나왜? 저 가벼운 질문부터 답을 해주시죠. 그게 더 어려운 거 아니야? 진행자도 우리 회원이잖아요. 그래도 내 마음 회원인데 글쎄 뭐 다른 회원들에 비해서는 잘 챙겨주시지 않는 것 같다. 서운한 마음. 그렇죠. 그런 막 얘기를 예, 해주셨어요. 오늘 네. 근데 그것도 계속 제가 말씀만 많이 드리는데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고요. 근데 이제 항상 어떻게 지내시냐고 내가 이렇게 물어는 많이 받습니다. 이제 그런데 워낙 또 잘 진행하고 계셔서 처음에는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셨다가 어느 순간에 이 회원으로 이 가입을 투표권을 하셨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또 정의원이시기도 네, 하니까 네. 예, 일단 유권자이기도 한 표 하거든요. 잘 부탁을 드리고요. 네. 뭐 50이 진입하면 어떻게 되나 이거는 오 위원장님이 또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예, 그러면 그 50위로 진입하면 아마 10위권 안으로 가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50위 진입하는 순간부터 네. 제가 고정 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요? 왜? 일단은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네네. 우리 양 쌤께서 네네. 가장 좋아하는 그런 음식을 대접해 드리면서 네. 예, 같이 의견을 좀 많이 들어보고 싶고 네. 또 그러고 나서 내 얘기도 좀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기승전결 본인분들의 얘기를 하겠다. 50위권 들어갈 수 있나 이거? 들어갈 수 있죠. 저희가 지금 최고 기록이 그 시사 및 정치 분야. 네네. 그게 사실 요 팟빵이나 아이튠즈에서 가장 많은 그 팟캐스트들이 올라와 있어요. 네네. 예, 그 안에서 사실 저희가 뭐 YTN 방송이나 SBS 라디오 방송과 어깨를 지금 나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그래서 70위 정도까지가 이제 최고 기록이었는데 뭐 조만간 요 방송은 아마 50위 내로 진입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지난 대선보다 더 중요한 선거고 우리 회원들이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알릴 것 같습니다. 네. 내놓은 해답이 50위권 지나면 계속 출연하시니까 그쵸. 50위 들어가자마자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게. 바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이거 무슨 잘못하면. 두려운데 이거. 네, 네.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이 열악한 방송 환경에서 네. 이렇게 해주고 계시고 또 꾸준히 그리고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너무 우리 유동호 진행자님이나 우리 양희정 선생님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그리고 뭐 이제 우리 아도니스님이나 유동호 선생님은 쭉 그 전에 내만복을 해 오셨지만 양희정 선생님은 이제 최근에 결합하셨는데도 그렇죠. 이런 어려운 일을 또 그렇죠. 맡아서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50이 들어가면 제가 나오면 이제 다시 또 이제 위로 올라갈 테니까 안 되고 우리 해외 로케이션 한번 추진하지요. 해외 예, 로케이션. 예. 야, 요거 상당한 공약인데요, 이거. 이게 해외입니다. 해외. 그렇죠. 국적을 따지진 않습니다. 해외. 예. 네네. 주로 제주도나 또 해외니까 서해 바다 섬을 말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니 왜 남의 공약을 그렇게 또 폄하하세요? 혹시 오이도 가는 거? 그럴 수가 있다. 그 곧 여름 이제 광어 낚시철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뭐 영종도나 을왕리 정도에 예. 할 수 있지 않을까. 거기서 현지 방송을 또 할 수 있지 좋습니다. 않을까. 예. 아무튼 나중에 양혜정 진행자께서 듣고 평가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정치인의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해외라고 해. 그렇죠. 네, 역시 틀립니다. 네네. 그래도 상당한 공약을 일단 내놓으셨습니다. 예. 네, 대단합니다. 네네. 물론 그 첫 번째, 세 번째 그런 내용도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가장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아까 뭐 출마해 본 데 있지만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관심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언론에서 보면 거의 뭐
모든 허니문 기간이긴 하지만 아주 좋은 인사라는 평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 사실이고요. 근데 복지 문제는 우리가 이제 겉에 어떤 공약이 중요한 게 실전적인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인가 여전히 관망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각자 위원장님 후보께서는 어떤 지점이 어떻게 예측되거나 아니면 어떤 정도는 해야 그래도 좀 더 진전되고 좀 더 복지국가에 다가가는 걸 평가할 수 있는 뭐 기준치라든가 이런 게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얘기해 주십시오. 예, 이건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동호, 양혜정과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제 복지 NGO이기 때문에 두 가지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저희가 목표로 하는 이제 복지국가로 가는 어떤 열매, 초석들을 내는 데 기여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저희도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 안정감들을 강화시키는 이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사실 이 의제 설정은 상대적으로 좀 쉬운 편이에요. 네네. 워낙 정책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 시민 단체로서 어떤 의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든 뭐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든 계속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수월한 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강한 복지 확대 정책을 추진한다면 그건 박근혜 정부하고 굉장히 상황이 달라지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의 이제 가정인데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기대만큼 복지 정책을 확대했을 때가 있고 네. 공약은 그렇게 했지만 확대하지 않았을 때 박근혜 정부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 중간 정도로 어영부영하고 있을 때에 저희들 역할이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럼 예를 들면 아까 해외 로케이션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이게 오이도 낚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기 어디 태평양을 건너갈 수도 있는 거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후보 공약에 보면 부양음제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멋진 말이 있는데 또 다른 쪽 이야기로는 시범 사업 정도로 시범 사업은 들리라고 완전히 얘기하고요. 네네. 또 100만 원 상한제가 있어요. 네. 저희들이 원하는 공약인데 그거는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시키는 게 아주 결정적인 관건인데 과연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로드맵이나 의지가 있는지를 공약으로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아, 네네. 100만 원 상한제는 이제 어떤 이제 한 사람이 1년 동안 이제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100만 원 지금도 상한.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해주는 급여 진료에 있어서의 본인 부담금은 그리 크진 않아요. 네. 근데 중증 질환일수록 비급여가 문제가 되는데 과연 이 비급여가 잡히는 거냐 안 잡히는 거냐 예 문제가 있고 우리가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운동을 했고 문재인 후보가 어린이 본인 부담금을 5%로 막겠다고 했어요. 네네. 이것만 보면 굉장히 멋진 것 같지만 지금도 0에서 6세까지는요 우리가 입원의 경우에 그 본인 부담률이 10%예요. 급여에 한해서 비급여가 문제이거든요. 또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부양의무자 폐지, 100만 원 상한제 저희가 주장했던 걸 다 받았어요. 근데 혹 이게 오이도 해외 로케이션처럼 시범 사업이고 비급여를 잡지 않는 거라면 그때는 저희 같은 내가 만든 복지국가 같은 단체들이 굉장히 강하게 목소리를 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걸 쭉쭉 잘한다. 그건 저희가 박수 쳐주고 격려해 드려야죠. 네네. 하지만 정부는 또 다른 이해관계 세력들하고 조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강한 강도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아래로부터의 민심을 조직하고 모으는 그런 이른바 내가 만드는 풀뿌리 네트워크들을 구축하는 운동.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강력한 증세를 해라. 우리가 이런 복지 증세 서포터스가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건강보험료 무서워하지 마라. 우리가 낼 테니까 비급여 잡아서 병원비 100만 원 실현해라. 이런 식으로 권력자들이 주춤주춤 할 수 있을 때 우리 시민들이 그 믿음을 줄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조직화, 연대 활동 뭐 이런 것들이 또 우리 내만복이 고유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문재인 후보가 지난 2012년에도 한번 출마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비하면은 이제 복지 공약 수준은 공약의 이제 정도랄까요? 그건 이제 상당히 좀 더 좀 이렇게 높아졌는데 저희가 이제 면밀히 대선 전에 이제 분석한 바에 따르면은 재정 부분
그에 따른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 부분은 상당히 이제 좀 빈약한 걸로 저희가 평가를 했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뭐 아직 뭐 열흘 남짓이어서 뭐 비판적으로 뭐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우려가 되는 지점이지 않을까요? 그건 비판이 이제 그 좀 방향이 좀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되는데 가장 누구죠? 홍준표 후보만 거기 원래 증세를 좋아하지 네. 않으니까 네, 그 반대했었죠. 후보만 뺀 네 후보 중에서는 증세가 제일 작았어요. 문재인 후보가. 네, 상당히 예. 부실했던 근데 걸로 복지는 또 알고 그리 있는데. 작진 않거든요. 네. 그리고 뭐 실업급여라든지 병원비 상한 100만 원 상한제 같은 건 다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로 올려야 되는 건데 네. 그리고 또 얼마가 드는지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으셔서 우려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의 변수가 올해 세수가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예상보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운이 좋으면 올해 예상보다 더 들어온 세금을 가지고 일부 복지 확대에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증세 제도 개혁을 하지 않더라도. 네. 근데 이건 오히려 또 거꾸로 네.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음. 근데 매년 예상보다 세수가 더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릅니다. 네. 근데 지금 최근 경제 성 실제로 거쳐 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네. 예측은 경제 네. 성장률도 상향되고 해서 세수는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재정 공약이 좀 부실한 게 사실이었는데 네. 거 봐 그래도 돼. 라고 혹시 안해함에 빠질까 봐 더 걱정이 돼요. 아. 그래서 올해 혹시 세수가 는다면 그거대로 잉여 자금이니까 더 복지를 느는데 확대하는 데 쓰고 네네. 금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낮잖아요. 그럼 네네. 어떻게 증세할 것인지 또 어떻게 기출 개혁할 것인지 재원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쓴소리를 그 대선 기간에 했는데 좀 저희들 쓴소리를 유념하셔가지고 네네. 세수 잉여 세수의 증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제도적인 재원 확충 방안에 대해서 올해 집권 초반기에 빨리 내셔야 된다고 봐요. 이야기가 긴 만큼 역시 되게 중요한 문제고 네네. 따지고 보면 이게 저희 운동단체에서뿐만 아니라 네. 모든 복지국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스탠다드잖아. 이걸 못하면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거냐 아니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네네. 여전히 기다리고 보겠다. 일단 제가 볼 때는 그 기본적으로 서민에 관련돼서 뭐 어느 정권이라도 교육 문제, 보육 문제, 주거 문제는 저는 상당히 이 공약집에도 분명히 그런 공약이 있었습니다. 뭐 신혼주부들한테는 오히려 큰 거, 뭐 가구가 많으면 더 큰 거도 이제 임대를 주겠다 하는데 복지에 대해서는 주거 복지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의견도 한번 주십시오. 네. 일단 뭐 주거 이야기하기 전에 네. 부양 의무제 같은 경우 이제 시범 실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시범 실시는 상당히 뭔가 그 면피용이 될 가능성이 많은 그런 공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서서 선거 전에 시민단체 토론회, 복지 토론회에 문재인 후보가 오셔서 이 약속을 하셨죠. 부양의자 폐지. 네, 그러기는 기준 폐지하겠다. 했는데 네. 이제 시범 실시를 몇 년 동안 하는지 그리고 또 시범 실시를 한다고 이제 하면 뭐 몇 년 또는 임기 뭐 거의 끝날 때까지 하는 건지 이제 사실 이런 게 불명확한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시범 실시는 실제로 이제 돈이 뭐 그렇게 얼마 안 들어가죠. 이제 얼마만큼 넓이의 시범 실시하는가에 뭐 따라서 또 다른 거고. 그런데 이것을 끌다가 그냥 거의 임기 막판에 좀 하는 신용을 하다가 다음 정부에 넘겨버릴 가능성도 이제 있기 때문에 실제로 좀 미리 좀 염려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뭐 신뢰감 있게 잘 또 하려고 노력은 할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근데 이제 정부는 집권 초반기에 힘은 또 세거든요. 이제 점점 가면 약해지는데 시범 실시 이제 해가지고 뭐 안을 낼 때쯤이면은 뭐 임기 중후반 돼 갈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되면 또 힘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과연 이 부양 의무제를 제대로 폐지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게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일단 자기의 어떤 정권의 정체성, 이 복지국가를 지향한다고 하면 명확히 지향한다고 하는 이런 방향을 좀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문재인 정부가 복지국가를 지향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복지 얘기는 하지만 그렇죠. 우리의 상은 이 복지국가 방향으로 가는 거다. 가는데 우리 정권이 징검다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역할은 확실하게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글로 제가 인식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이제 꼭 내만복 이야기가 아닐지라도 네.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려면 사실은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뭐 그런 좋은 사회를 만든다 이제. 그런데 그 상위 복지국가거든 아무튼 억눌려 있는 뭐 이재명 시장이 말하는 뭐 억강부약이 됐던 또 누군가 말하는 뭐 얍자편에 선다고 하는 거든지 이런 어떤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방향을 못 잡고 이 정권 중후반기로 갈수록 흔들릴 가능성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유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렇게 하려면 누가 복지국가를 원하는가, 그리고 누구와 함께 손잡고 함께 공유하고 갈 것인가, 이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이 일정하게 확보되고 쓰인다는 거, 뭐 복지국가 방향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할 때는 일단은 세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고 네. 또 그만큼 공유가 돼야 가능한 거고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뭐 언론 매체나 방송이나 또는 자신들의 어떤 뭔가 그 입장 정리나 이런 전체적인 방향에 있어서 이 공약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런 관점이 아니라 확실하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런 관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나 예전에 그 인수위 있을 때는 인수위에서 공약을 일부를 뭐 빼버리고 또 핵심적인 걸 빼버리고 이건 못 지킨다, 이건 그냥 뭐 감당 못한다 막 이러면서 그 뒤부터 뭐 공약이 그냥 갈팡질팡 희미해져 버리거든요. 근데 네. 목숨을 뭐 내걸 정도는 아니지만 정권의 그 명운을 걸고 공약은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이제 문재인 새 정부의 기대와 우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우리 내만복의 역할 이런 것들을 이제 동시에 함께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정부가 인수위 없이 이제 바로 뭐 출범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주에 바로 출범하자마자 몇몇 진보 언론이 대통령 지지자, 열혈 지지자들로부터 물론 이제 뭐 잘못한 부분들이 뭐 당선되자마자 이런 것들에 이런 있었습니다만 대단한 문맥, 거의 페이스북에서 이 폭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도 뭐 이제 새 정부가 잘하면 잘한다고 이제 논평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같이 함께 하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우려했던 부분대로 간다던가 이랬을 때 우리가 좀 비판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약간 뭐 수위 조절이 필요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저도 뭐 이제 SNS에서 뭐 이렇게 논쟁하고 한 경우 뭐 이렇게 해서 네. 봤는데 글쎄 좀 안타까운 면이 있었고 저희들하고는 그렇게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뭐 저희 내만복이 그래 왔던 것처럼 저희는 컨텐츠를 갖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컨텐츠 기준으로 해서 저희 기준에 어긋나면 비판을 하고 맞으면 심지어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도 저희는 지지하고 옹호하고 그렇죠. 한때 그거를 비판하냐 이렇게 그렇죠. 비판을 그거를 비판하는 했었던. 야당에 대해서 오히려 네. 너희들 복지국가 세력 맞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한 적도 있고요. 또 공약 깨면 박근혜 대통령 당시 네. 또 검찰에 고발까지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두 번이나 근데 했었죠. 만약에 네. 이런 분명한 근거가 없이 고발하거나 야당을 지지하게 되면 각각의 지지자들이 또 저희들한테 대한 이제 네. 나쁜 감정이 생길 수 있다. 그건 당연한 거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비판할 수 있으면 한다. 그리고 또 지지할 수 수위 조절은 있으면 없다. 지지하는 수위 조절은 없죠. 그 대신 네. 저희가 갖고 있는 분명한 기준과 그거에 합당한 컨텐츠 내용만 있다면 저는 그렇다고 보고 저는 지금 보면 아직 이제 복지 관련된 그 인선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려운데 대략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신선한 인사들을 잘 하고 계시고 네. 복지 쪽에 참여하실 분들도 뭐 제가 기대컨대는 의지를 가지고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대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아래로부터의 서포터스가 될 수 있고요. 하지만 또 비판적인 것들은 강하게 저희가 목소리를 내고 또 좀 뭐 조금 뭐 건방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좀 다른 길을 제시할 수 있다면 또 그런 견인도 하고 해야죠. 시민단체 또는 뭐 복지 국가운동단체의 생명력은 비판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도 뭐 지향은 좋지만 여러 그런 세력 관계에서 주춤주춤할 가능성도 또 있거든요. 이제 그런 때
시민사회 운동 세력으로서 또는 뭐 다른 또 여러 또 세력도 있잖아요. 이제 이런 세력들과 손잡고 입장을 명확히 표명을 해서 어떤 정책이 거꾸로 가지 않도록 또 이미 좋은 공약 나온 게 후퇴하지 않고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런 자세, 일관되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우리 본연의 우리 얘기. 본연의 정책에 대한 그 의견이다 보니까 훗 달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좀 시간 좀 줄여주시면 좋겠어요. 뜨거워졌습니다. 뜨거워졌어요. 네, 너무 핫하죠. 저기 아직 우리 허니문 기간이에요. 허니문 기간에는 그거 아니도 뜨거울 일이 많으니까 그쵸. 우리가 쿨다운 좀 해가지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얘기를 못한 것 같아. 네, 우리 앞으로 어떻게 우리 해야겠다 어떻게 이런 돼요? 얘기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다시 가벼운 얘기를 다시 이제 그 전문 유동호 MC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가보니 그래도 이제 지난 한번 우리 뭐 아까 좀 뭐 돌아보기도 하셨고 얘기도 하셨는데 혹시 이제 앞으로 이어질 임기가 많이 시작한다면 후보로서 공동 위원장님 후보로서 뭐 어떤 콘텐츠를 하고 싶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만복 라디오를 만약 없다면 만복 라디오 같은 걸 하고 싶다든가 아니면 지금도 학교도 하고 있잖아요. 내만 학교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지 말고 좀 더 어떤 콘텐츠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 혹시 사업 만복 라디오는 얘기라고 해야 없애자 되나? 이럴 수도 있고.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충분히. 네네네. 예, 뭐 예를 들어 제가 유동호 MC 바꾸고 양혜정 단독으로 뭐 이런 거. 그것도 잠깐 생각해 본 적은 있는데요. 저 혜정 씨 안 와도 될 것 같아. 전화 연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동호, 양혜정과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을 듣고 계십니다. 아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혹 있을까? 있으면 내가 혼내줘야 되겠다. 그렇다고요. 예. 역시 정치는 말은 끝까지. 저는 공약 얘기죠. 이제. 예. 네. 하여튼 내만 보게 조직 안정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 조직 안정화. 5년 활동을 보면 위원장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자원에 비한다면 저는 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편에서 보면 집 안을 들어보면 너무 가난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아직 빈곤 상태. 예. 그래서 우리 내만보기 방송도 하고 이러저러 활동하고 있지만 상근자 한 명이다 얘기하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네. 회원이 작년 말 기준으로 200명이었고 네네. 이제 200명이 좀 넘어섰습니다만은 이렇게 그러면 다들 깜짝 놀라요. 2,000명인 줄 알아. 2,000명. 뭐 대원수가 200명이냐 이렇게 하는데 전체 회원이 그렇다라는 거고 이거는 사실은 이제 재정의 조직세는 상당히 좀 미약한 편인 거네요. 예, 재정의 빈약을 의미하는 거죠. 저는 일단 그래서 우리 활동을 더 잘해야 되겠죠. 회원도 늘리고 가능하면 저희가 지금 내만복 학교를 하는데 이 내만복 교육 방송을 유료화해서 네네. 이런 영상 교육 방송을 좀 하고 저희가 이제 저희 각 주제별로 저희 내만복 나름의 입장들이 지금 좀 더 갖추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걸 다 통합해서 이른바 내만복 노선도 만들어지고 단행본도 나오고 네네. 그럼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되면 시시각각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굉장히 생명력 있는 코멘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영상 코멘트, 영상 교육하고 그걸 조금 유료화시키면 일종의 좀 재원 확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올 제가 다시 되면 한 하반기 정도부터는 그런 유료화된 교육 네네. 그 콘텐츠 서비스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유료화된 거. 전자칠판부터 먼저 사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저쪽은 우리 사목장님이 수건 사업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때 3년 전에는 굉장히 비쌌어요. 막 2천만 원대였는데 네. 제가 사실은 좀 성견지명이 있죠. 기다리면 가격은 그쵸. 떨어진다. 네, 그래서 네. 요새는 이제 한 단위로 된 것 같으니까 1,000만 원 미만으로 떨어졌더라고요. 그것도 네. 한번 회원이 2배로 늘면 하죠. 네네. 역시 아도니스님은 어느 시기에 질문해야 되는지 아는 것 같아요. 이것도 공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역시 위원장님도 두 배 정도 돼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해외 로케이션 네네. 이어서 또 이어서 야 우리 끝까지 들어봐야 두 되는데. 가지 공약 나왔습니다. 네네. 핵심 공약. 네. 아니 나는 사는 건 좀 신중해야 된다. 나는 죽어도 소신 발언 하겠다는. 그렇죠. 네. 한 표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예, 할 얘기는 해야 된다. 이제 이런 회원수 고작 200에 무슨 전자칠판이냐. 좋은 얘기입니다. 아니 이제
조직세는 뭐 약하다면 약한데 또 어떤 시민단체는 네. 뭐 몇만 명씩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네. 사실 뭐 부럽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데 200명이 적은 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200명이 잘 소통하고 공감하고 네네. 또 같은 방향을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뭔가 이 세상에 일을 낼 수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거는 좀 민생, 서민들, 노동자들, 또 어렵게 사는 분들, 또 장애인 분들, 예, 매우 어려우신 분들께서 삶이 개선되는 거. 그 염원을 또 하루하루 갖고 사시기도 하지만 또 포기하고 사시는 또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뭐 이거 되겠어. 그리고 뭐 누구 찾아오는 이 하나 또 없다는 분들도 상담을 많이 했어요. 네. 제가 그 주거복지센터에 한 3년 정도 근무했잖아요. 이제 그런데 거기서 상담하고 뭐 이럴 때 보면 너무나 그 힘든 여건에 있는 분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 이제 찾아가거나 이러면은 당신이 처음 찾아온 사람이다 지금까지 이러는 분들을 여러 명 만났었어요. 이 우리나라 뭐 복지가 좀 되어 있다 그래도 그게 극단적인 선별 복지잖아요. 이제 아주 일부층만 지원해주는 인구 한 4%뭐 최대 정도만 지원을 하고 이제 나머지가 그냥 거의 그냥 어떻게 보면 뭐 방치된 문제는 있는데 방치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데 내만복 회원들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나 이제 이런 고민이 이제 있고요. 저는 이제 주거 쪽이 아무래도 좀 전문이다가 보니까 네. 우리나라는 지금 2년 만에 그 이사 가야 되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2년 한시 거주제로 네. 다른 선진국에 또는 문명국에 없는 제도거든요. 거기서는 한 곳에 산 사람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계약을 자동적으로 연장을 받거든요. 임대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입자가 살면 계속해서 그냥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정상인 거죠. 그래서 세입자의 거주 기간이나 자가를 소유한 사람의 거주 기간이나 유사한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게 있고 공공임대주택도 이제 우리가 이전에 그 250만 원은 추가돼야 프랑스 수준이 된다. 우리는 세입자 비율이 높은 나라거든요. 이제 네. 유럽의 여러 나라는 세입자 비율이 매우 적은 나라도 많습니다. 15% 되는 나라도 있고 근데 우리는 이제 한 45% 정도 되니까요. 이렇게 이제 세입자 비율이 높은데 공공임대주택은 매우 적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이 추가로 250만 원 정도 더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이제 노력을 이렇게 해야 된다면 우리들이 함께 거리로 나가서 서명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직접 행동을 해야 되지 않나 이제 네.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께서 뭐 이런 바람에 좀 함께 우리도 해보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양한 소모임도 내가 직접 하나 좀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좀 나서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뭐 무슨 모임이 됐든 간에 영화 보기 모임, 복지 영화 보기 모임 네. 또는 뭐 책 같이 읽기 모임 뭐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네. 참고로 덧붙이면 이제 지난 연말까지는 회원 수가 200명이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올해 초부터 새해 인사 두 분 공동위원장님이 페이스북에 열심히 또 이렇게 하시고 해서 갑자기 올해 초에 급증했어요. 그래서 지금 200 아니, 여기 잘못 나왔습니다. 250여 명이 일부러 그런 거죠 지금. 저거 출판 사겠네. 일부러 흘린 거 아닙니다. 예. 지금 현재 이제 250여 명이 넘는 회원분들이 계시다는 거. 예. 이 방송을 많이 통해서. 들었네요. 네. 고맙습니다. 예. 오자만 나오면 흥분해서 무슨 뭐 연관 있는 거 아니야 오자랑 이거. 아니 저는 진짜 오브릭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올 연말에는 300 그죠? 아까도 오이도를 300 전사 요거 될 것 같아요. 오자 되게 좋아하시는데 요새. 네. 기승전결 오로고르가. 아무튼 네 그래요. 네네. 그 많은 시간이 남지는 않았는데 네. 그래도 이제 저희 회원들이 가장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몇 개 생각해봤습니다. 그래도 뭐 회원들의 우리 정치적인 얘기 중요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혹시 이렇게 빡시게 어떻게 말하면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하는 위원장 있는 자리잖아요. 뭐 취미라든가 이런 거 이제 궁금하더라고요. 뭐 쉴 때 뭐 하시냐.
아, 그렇지. 뭐 대체 그러면 쉬지 않는 것도 솔직히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혹시 쉰다면 어떤 거라 하냐? 거의 두 분이 쉬질 않으셨죠. 그래요? 그것도 복지국가가 안 되네 그러면. 아니 저기 뭐 12시 다 임박해서 뭐 이렇게 텔레그램 보내시고 아침에 일찍 업무 지시. 오다가 이런 거 보면은 이거 노동부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도 뭐 그런 거 별로 이렇게 개의치 않는데 아니 저도 뭐 그냥 무시하고 그랬는데 요거 농담이고요. 12시 텔레그램 요거 파장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저도 그렇고 뭐 주말 휴일 뭐 이런 거 없으시고 뭐 이렇게 계속 늘 안테나를 켜두고 계시더라고요. 저분은 내 마음속에. 오늘 도와주러 나오신 분 그렇죠. 전자칠판부터 안티하러 나온 아니 두 분 다 그래서 아 이거 휴식을 하시는 분들인가 연세도 있으신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네, 그 간단합니다. 아주, 예, 근데 뭐 중요한 쉬실 질문입니다. 때 혹시 뭐 네. 하시는지? 그래서 진짜 그러네요. 그 전에는 이제 좀 지인들하고 가까운 산에 올라가는 게 있어서 뭐 격주 한 달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어요. 아마 내만복 한 그 즈음부터인 것 같고. 네, 저는 틈나면 제일 좋아하고 하는 게 걷기입니다. 걷기. 주변 걷기도 그렇고. 아이랑 걷는 겁니까? 아니요 혼자. 아 역시 아이는 안 돼, 안 돼. 아니 걷고 그 다음에 또 어디 뭐 이동할 아직 때 어려요. 네. 이동할 때도 일부러 조금 뭐 한 4-5 정류장 정도는 이렇게 걸어요. 그런데 그건 왜냐하면 그 하여튼 걷는 거에 대한 희열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평상시는 못 느끼는데 걷다 보면 어느 때 문득문득 떠오르는 생각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이제 맛이 있으니까 걷는 걸 좋아하게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좀 뭐 계속 이렇게 하다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는데, 아니요 오 위원장님은 네. 또 낚시에도 대단한 실력을 갖춘 실력자라는 그런 그러니까 아까부터 오이도 얘기할 때 느낌 하더라고요. 네. 해외라는 게 바다 건너라는 네. 얘기가. 그 낚시는 뭐 예. 제가 실력자. 낚시를 잘한다고 소문을 냈다가 제가 재작년인가요? 그 오이도에 운영위원들하고 이제 몇 연대단체 분들 모시고 그랬었죠. 반나절 네. 배낚시 갔다가 제가 볼락만 몇 마리 낚아서 이제 볼락맨으로 찍혔습니다. 이제 저분도 이제 아도니스 분이 네. 그때 56cm, 52cm 광어 52cm짜리 그 자연산 광어를 그래요. 낚은 적이 낚아가지고 첫 출전에 예. 그것도 5자로 시작했는데 오늘 기승전결 이상한데 느낌이? 뭐 이거 음모론 있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아까 그때 탈광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양식장에서 자라는 광어가 탈출했는데 그걸 잡은 거다. 뭐 그런 또 광어가 있대요. 그래서 탈광 논란은 아직 아닙니다. 그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52cm인가 6cm를 잡았죠. 그렇죠. 그 사진 제가 찍어줬고. 네네네 예, 맞습니다. 고맙다 그러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네. 근데 탈광 논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52cm인 게 중요한 거죠. 네. 아주 첫 출전에 잡았다. 배불리 먹었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 요거는 편집하겠습니다. 네. 뭐 이어서 질문하고 뭐 하겠지만 뭐 휴식을 어떻게 하시는 것 같지만 혹시 제가 궁금한 건 뭐냐 그래도 뭐 최 위원장님도 새벽 3, 4시까지 글 쓰시고 그 다음날 또 아침에 또 기자회견 나오시고 뭐 이런 분이세요. 그래요. 휴식이나 하시는 건가? 네. 이 끝나고 뭐 네. 다시 말아주고 다시 질문 이어갈 때 좀 생각할 시간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책 한번 우리 회원님 분들한테 그 제가 질문을 받아가지고 책? 제가 뭐 책을 읽지 않으니까 뭐 대한민국 근거로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만 아무튼 추천하고 싶은 책 있잖아요. 혹시 있다면 이렇게 다시 한번 하시면 됩니다. 일단 뭐 첫 번째 그 최창호 위원장님 후보에서도 네. 아까 말했듯이 쉴 때 뭐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낚시한다는 말은 하지 마. 낚시 말고. 낚시는 빼. 근데 이제 어렸을 때 강에 가서 아버지가 낚시할 때 따라가 봤는데 낚시 얘기하지 마. 근데 아버지가 그냥 그 지리산 이제 그 청학동 산골에 거의 피레미도 잘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한 마리도 못 낚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낚시는 그 뒤에 가본 적이 좀 없고요. 그리고 이 마음이 좀 이렇게 약해서 이 낚시에 잡힌 이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잡히더라도 그걸 아무튼 뭐 매운탕은 맛있게 먹고 있긴 하지만 이것도 모순인데 아무튼 그렇고요. 이제 때로 뭐 장기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요? 인터넷 장기 이제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 배운. 근데 이제 뭐 두다 보면 계속 또 두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어서 좀 두다가 앞으로 3개월 동안 끊는다 이러고 또 3개월 동안 끊었다가 또 며칠 또 하고 또 끊고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이제 지나가면서 뭐 사진 찍는 거, 사진은 뭐 매우 못 찍는데 네. 뭐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는 거, 뭐
이런 게 취미면 취미입니다.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거 좋아한다. 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들리지 않아요. 최 위원장님도 앞으로 고정 출연하시겠다. 뭐 이런 얘기도. 이분들 그 그렇죠. 내만복 위원장 후보가 아니라 MC 후보 뭐 이런 거 자기의 팟캐스트 만들려고 하는 느낌이 약간 살짝 들었어요. 아, 그럴 수도 있죠. 예.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네네. 이제 예를 들면 주거 팟캐스트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역시 뭐 주거 팟캐스트 나오죠. 이상한데 이거. 언젠가. 네네. 뭐 전자치판 쓰면서 하시는 거 아니다. 이거. 예, 뭐 개인적으로 안전에 또 관심도 있는데 그런 팟캐스트도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예, 네, 그러면 시간이 네. 좀 됐으니까 그 책 좀 간략하게 한 권이라도 괜찮지만 없으면 없다. 제가 추천하는 책. 제가 쓴 책이 있는데 그건 안 될 것 같고 괜찮습니다. 내 청춘의 감옥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세요? 네. 요즘 한 표를 의식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이분도 또 우리 네, 회원이시죠. 역시 유권자. 정치인의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아니 돼. 마침 저희 운영위원이시기도 하신데 사실은 그냥 제가 그 필자 그리고 작가세요. 네네. 저희 그 이건범 지금 한글문화연대 그 대표도 맡고 계신데 그 전에는 이제 대학 때 학생운동도 하셔가지고 이른바 감방에 갔어요. 내 청춘의 감옥이 어디 실현당해서 어디 떠난 게 아니고 진짜 그 청춘 시기에 감봉에 있으면서 감옥기예요. 감옥기인데 너무 재밌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 감옥에서의 경험의 두 버전의 책이 있다. 그게 이제 그 감옥으로부터의 사세. 그러니까 이제 진지하게 오늘 지금 되게 덥지 않습니까? 이제 땀을 흘리면서 인간을 고뇌하는 거고 또 하나의 고뇌 방식은 굉장히 쾌활하고 명쾌하고 즐겁게 하지만 그 안에는 진짜 인간의 여러 가지가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전엔 우리 이건범 선생님한테 작가라는 표현을 안 쓰다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분은 작가다라고 제가 불렀는데 이건범 선생님의 내 청춘의 감옥 네네. 권해드립니다. 오늘 두 표는 확실히 받은 것 같아요. 전자칠판하고 이렇게. 어쩌면 무서운 분이에요. 그렇죠. 증세를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하자. 양혜정 진행자는 이제 네. 세 표네, 세 표. 아니야 그 양반은 이제 방송을 들어봐야지. 그래요. 예, 그쵸. 오이도 하면 좀 네. 약간 흔들릴 것 같긴 한데. 네. 아무튼 최창호 후보님. 네, 10원 인권이다라는 책이 한 6, 7년 전에 벌써 한 8년 전인가 보네요. 나왔는데 네, 그 책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책을 좀 써보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제목 정도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이 나오면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말씀해 주셔야죠. 제목은 지금 말하기 어려운데 왜요? 어떤 분이 직걱정 없는 세상으로 책을 내자고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름 좋네요. 예. 저는 사는 곳이 내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제 뭐 사실은 세입자들이요 한 말씀만 드리면은 세입자로 살면서 항상 집주인이라고 임대인을 부르거든요. 이제 그게 아니고 집주인은 이제 임대자 또는 임대인으로 불러야 마땅하고 그 세입자가 사는 그 집의 주인은 세입자 자신입니다. 그래서 주인과 노예, 주인과 손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집주인이라는 용어는 부적절한 것 같아요. 상하를 전제로 하고 있고 어마어마한 그 위력을 가진 게 주인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표현 말고 사는 곳이 모두 내 집이 되게 정책도 바뀌고 방향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그렇죠. 아저씨했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이제 뭐 훌쩍 지났네요. 그래도 이제 마지막으로 못하신 말씀, 그렇죠. 뭐 마지막으로 지지 호소. 예, 마지막으로 이제 선거권 우리 그렇죠. 가지고 마지막에 계신 후보의 회원님께, 마지막 예. 발언을 듣고 마치셨으면 하겠습니다. 네, 저는 표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그 투표권을 가지신 200명의 우리 회원님뿐만 아니라 앞으로 2,000명의 회원님을 대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렇게 좀 넓어요. 5년 활동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재생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젊으신 분들이 복지국가를 열망하고 또 복지국가를 내만복과 함께 만들겠다는 그 뜻을 갖고 내만복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상근체제를 강조하는 이유도 그런 젊은 분들이 청년들이 여기 와서 복지국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청년 한 사람이 오면 저는 100사람의 청년의 네트워크들이 같이 올 거라고 봐집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는 이제 청년들의 미래도 어둡지 않습니까? 청년과 같이 하는 내만복 꼭 같이 만들어서 한 2, 3년 안에는 2,000명의 회원을 가진
대한민국 복지국가의 꿈을 이끌어가는 내만복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찬성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장님. 아, 예. 저는 뭐 표에 연연하는 사람입니다. 표가 무섭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우리 이 위원장님 후보께서는 이제 오 위원장님께서는 뭐 말씀을 이제 그렇게 하셨지만 일단 뭐 생각은 같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저는 뭐 복지국가가 되는 그 과정이 중요하고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의 상은 사람마다 다른데 근데 뭐 복지 정책이 일부 실행이 되는 게 복지국가가 아니고 모두가 함께 사는 그리고 모두가 자아 실현이 되는 진정한 공동체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희망입니다. 이제 그 길에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게 큰 영광이고요. 예, 그 길에 뭐 제가 필요하다면 네, 한 표 찍어주시면 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네. 선거 방법과 네네. 일정 말씀드리면 이제 한 표 다 이제 호소하셨는데 후보자 미달로 찬반 투표라는 거. 네, 그리고 찬반 이제 투표입니다. 찬반 투표.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시고 이제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네네. 다음 주 수요일 그렇죠. 24일부터 토요일까지 나흘 동안 27일까지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이때 이제 그 온라인으로 휴대전화로 저희가 회원분들께 다 일일이 네. 고유 번호를 다 이렇게 드릴 거예요. 고유 번호를 쓰시고 각 이제 공동 운영위원장 후보 2분 그리고 감사 후보 2분이 있습니다. 그죠. 예, 감사 2분 한 분은 이제 신장식 맞습니다. 변호사님 그리고 출판사 피아나 네. 대표를 맡고 계신 김명진 대표님이 우리 내만복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해 네. 주시러 또 출마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분에 대한 찬반 투표 각각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네, 안내 말씀 잘 듣고요. 오늘 듣기 내용 여러 가지 공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거 언제든지 후보님한테 카톡이든 메일이든 문자든 보내주시면 다 성의껏 뭐 전자칠판 얘기도 해주시는 거 보니까 앞에 분은 뭐 집도 사실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무튼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집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예, 함께 외치면 집이 생깁니다. 예. 네네. 끝까지. 네, 지금까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위원장 후보에 대한 선거 특별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